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집 밖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핸드폰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로 화면으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로가 좀 불편하죠. 어, 이제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조만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좀 정상적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화면으로 녹화해 볼게요. 자,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세로 화면이니까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양대 지수가요. 3% 정도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자,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3%씩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장 초반에 먼저 빠지다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급등을 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어떤 기술적인 의미들, 일봉상에서 기술적인 의미들 좀 간단하게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죠?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시작되긴 했는데 자, 이제 고민할 거예요.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면서 탄력적으로 반등할지 박스에 갇힐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여기 예전에 이런 구간들 보시면 박스에 갇혔다가 재차 아래로 붕괴된 사례도 보이시죠? 어젯밤에 3% 올랐다고 무조건 급등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요. 저항을 넘어가야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넘어가야 얘가 탄력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저항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야 되는지는 봐야 된다고요. 상승 어제 3% 오른 거지 오늘 3% 오른다는 건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 전에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빅스가 무려 35 가까이 올라가는 어떤 그죠? 좀 먼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행돼 있었다는 거죠. 선반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었고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3% 가까이 급등을 한 겁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하락 추세선 요거 극복했으니까 일단 반등을 하긴 했고 하락 추세는 끝났는데 저항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S&P나 나스닥이나 이 제가 말씀드린 요 저항은요. 4월 25일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4월 25일 종가 나스닥 기준 13,5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S&P는 같습니다. 4월 25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290 정도 자리를 넘어가면 S&P도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여길 넘어가야 S&P도 탄력적으로 가는 거고 여길 붕괴시켜야 S&P도 하락으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박스권 갈 수도 있는 거고 돌파한차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제의 급등이 오늘의 급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오늘 밤에 어떤 저항들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빅스 지수 입장에서도 뭐 똑같죠, 그죠?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추세를 일단은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겠죠. 뭐 여기서 눌림 줬다 계속 N자로 이렇게 또 갈지 이런 식으로 N자로 갈지 아니면은 뭐 그냥 좀 다시 전저점 부분까지 죽이는 어떤 전형적인 박스권 빅스의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간 이 빅스의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 빅스의 상승 추세 혹은 S&P와 나스닥 양대 지수의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 이게 어제의 3% 상승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S&P, 나스닥 양대 지수는 하락 중에 일단 목표치 세워놓고 반등을 한 거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 추세 진행 중에 박스권 상단이란 중요한 저항 맞아서 하락 중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겠죠. 상승 추세 중 조정으로 보는 게요. 이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S&P가 뭐 3% 오르고 나스닥이 3% 올랐다라고 해서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3%씩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의 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제 한국장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해볼까 하는데 뭐 물론 한국장의 반응이야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금요일 날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 어제 3% 넘게 올랐으니까
일단 금요일 날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든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국장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야, 미국이 3% 급등했네? 야, 그럼 이제 뭐 풋옵션 다 죽었고, 이제 뭐 곧버스 다 죽었고, 하방 포지션 다 죽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이 하락 추세가 완연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 반등의 재료 같은 경우 미국의 뭐 긴축 우려 완화 이러고 있는데, 긴축 우려가 사실 완전히 완화됐는지 물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지만, 긴축 우려 완전히 완화됐다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뀐 거 없는 가운데 미국장이 급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등할 수 있겠다. 와, 한국장 일단은 미국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갭상승 출발하겠네.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 무리한 생각인 거죠. 일단 금요일날 갭상승 출발할 거야.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겠어요? 갭상승 금요일날 아침에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갭상승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러면 장중에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고, 적당한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뭐 원웨이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미국장이 뭐 3% 올랐다라고 해서 와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 냉정하게 갭상승할 거야 라는 생각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저항이 어디야 라는 걸 생각하시고, 갭상승 출발해서 그 저항 넘어가는지, 혹은 그 저항을 저항으로 인식해서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밀리는지, 그런 것들 냉철하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이슈 점검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이슈 점검 같은 경우는 요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나온 FOMC 기자회견 Q&A 전문,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세로 화면으로 불편하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어젯밤에 이 시장이 가장 주목한 건 뭐였다고요? 어젯밤에 시장이 가장 주목한 거는 6월달 FOMC 회의에서 긴축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화두였다. 5월달 FOMC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자, 6월달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만 보면 되겠죠. 50bp보다 큰 인상폭을 고려할 수 있는지라고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파월 의장한테. 그랬더니 파월이 뭐라고 했냐? 75bp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시장은 요 부분에 굉장히 환호했던 것 같아요. 요 내용 때문에 어제 시장이 3% 올랐다고 봐도 뭐 그다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사실상 시장을 살렸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어젯밤에 그 나스닥 분봉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은 못 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저도 보고 있었던지라서 집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다 기자회견하고 나스닥 분봉 둘 다 켜놓고 봐야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이 시장에 좀 안심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 나머지 이야기도 좀 볼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저 화면의 한계 혹은 시간의 한계상 다 보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 이거 화면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쏙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야 이제 파월은 이제 무조건 인플레를 잡을 수 있고 요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좀 무리라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진행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 어제의 결과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쭉쭉쭉쭉 그냥 여러분들 일시정지하면서 보시라고 이 화면 쭉쭉쭉 넘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필요해진다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 올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든가,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방금 전에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데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확한 추정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써놓지 않았습니까? 저그들도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게 이런 거를 과연 진짜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잡을 자신이 있고 시장은 인플레를 정말 뭐 정말 경제가 좋아서 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겠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우려가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런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긴축 우려 여전하긴 여전한데 75bp는 안 올릴 거야라고 해서 일단 시장의 긴축 우려를 완화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다라는 거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달러 급락, 뭐 채권 금리 하락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주식은 급등,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좀 자세한 이야기, 더 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FOMC 내용에 관련된 수박 겉핥기식 분석 간단하게만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어젯밤 분봉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같이 좀 드리고 싶은 팁 같은 거나 뭐 경험을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3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장의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저는 오래간만에 분봉을 켜놓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분봉 맨날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일봉만 보고 있다가 중요한 날이다 싶으면 분봉을 봐요. 그리고 30분봉 보고 있습니다. 분봉들이 굉장히 많죠. 3분봉, 5분봉, 10분봉 뭐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기 고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0분봉 정도가 편하더라고요. 30분봉 정도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좀 뒤통수 맞는 일이 좀 덜한 그런 듯한 느낌? 30분봉 정도 보면은 어떤 추세의 변화를 빨리 눈치채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뒤통수 맞을 확률은 조금 줄어든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서 30분봉을 좋아해서 이걸로 세팅해 놓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뭘 봤냐, 이 어젯밤 30분봉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근데 잘 보면은 나스닥이 여기 13,147 여기다 일단 선을 꺼놨죠. 대충 꺼서 14,147이 나온 건데 하여튼 요 자리가 계속 넘지 못했던 중요한 저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 FOMC 회의를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이 13,150이란 자리를 돌파한 착하는지 저항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봤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싸움이 언제 끝났냐, 결과적으로 여긴 이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이 양봉 있죠. 요 양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한착을 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때쯤 뭐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이때 아마 75bp 인상 가능성 없어졌다 이 얘기하면서 오른 게 이때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13,150에 대한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 13,150에서 싸웠죠. 그리고 요 봉이 완성되는 순간 이 13,150에 대한 이 어떤 저항 테스트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력이 되고 돌파한착 선언이 된 거죠. 돌파한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부터요.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저항 돌파한착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조금 강하게 가긴 갔죠. 예. 좀 강하게 갔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나스닥이고 뭐고 지금 하락 추세 중인데 너무 강하게 반등을 했네. 그리고 FOMC 회의 내용도 좀 비리비리한 것 같은데 내용도 좀 의문이 남는데 긴축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의문이 남는 가운데 급등을 했네. 머리 위에 저항이 있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이야기 했는데 아무튼 어젯밤에 13,150 싸움을 위주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시면 장중에 윗꼬리 아랫꼬리 되게 많이 달리고 변동성이 되게 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5분봉이나 10분봉 놓고 보면 이게 금방 안착됐다, 금방 붕괴됐다 이러기 때문에 좀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다 대응하면 뒤통수 맞기 되게 쉽잖아요. 30분봉 같은 거 좀 느긋하게 좀 천천히 보시면은 최소한 뒤통수 맞을 확률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 끝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투기적인 관점에서 FOMC 회의 전에 너무 많이 하락하면 오히려 급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물론 뭐 약간 껴맞추는 듯한 설명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FOMC 회의 전에 이미 너무 시장이 좀 급락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이 13,150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라 하자마자 인터뷰에서 이 라인을 돌파한착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어쨌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지나친 어떤 이벤트 전에 지나친 급락은 오히려 급반등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선반영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늘 밤에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테스트하겠죠. 그 4월 25일 날 만들어놨던 그 자리 테스트해야 될 거고요. 하여튼 그리고 어젯밤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바람에 아래쪽의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13,000이란 자리를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때 약간 버벅버벅하고 힘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자꾸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면서 지지력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려올 때는 뭐 약간 좀 그 자리에 지지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뭐 이런 것들 다 진행 중이고 극복된 게 아니니까 홀딩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나와서 녹화한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서 좀 정상적인 녹화를 뭐 조만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